부동산 대책의 호불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 대책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 대책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서울은 오르는데 부산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완전히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궁금해서 못 살겠거든요. 이 시간 준비한 거는 부동산 하면은 자동 완성되는 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몰라서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시간 준비했는데요. 첫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DB 투자 컨설팅 연구소 김민아 박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책. 이 대책이라는 게 보통 그 시행하는 날짜를 붙이잖아요. 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2.16 대책. 네. 부동산. 네, 이러다가 만약에 365가지 대책이 지나면은 어느 날짜에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12.16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네. 날짜가 붙었다는 거는 좀 메가톤급이다. 이번 대책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네.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처음 보는 대책도 좀 있고 그랬나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때 대책 나왔던 거를 계속 시행하다가 이번 16 12.16 대책에서는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잡힐까 아닐까, 이거는 그 흔히들 얘기하지만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보통 대책이라는 게 서울, 강남 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항상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거는 이렇거나 해설하는 걸 들어보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주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 부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을 이제 그 영향받는 게 한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6억 이상 아파트 매매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앞으로 내셔야 됩니다. 6억 이상이라는 예. 게 매매 대금, 네네. 공시지가 이런 거 예. 말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분이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살 때는 바로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한다. 예. 그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분이 집을 두 채 산다. 이러면은 바로 또 전세 자금 대출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예. 수도권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영향을 예, 받는다. 부산 영향 받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일 먼저 6억 이상 매매를 하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죠?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다. 뭐 그런 계획한 거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자본으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차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금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서. 네네.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겠다는 이제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나는 집이 많은데 네. 내 집이 없는 다른 사람 네, 내 그렇지. 이름, 근데 네. 이 사람은 집이 없다.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사는데 이름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떠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꼭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차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예 못 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딸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딸이 아직 이를테면 한 7억짜리 집을 살 만한 소득을 지금까지 가진 적이 없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안 되겠네요. 예, 안 되죠. 이제 증여세 그런 관련돼서 경우에 이제 증여가 또 해당하는 예, 거고요. 예. 또 대책을 만들어낸 게 어머니에게 딸이 돈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차용증 써주고 예. 한 달에 이자 얼마 주고 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막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게 굉장히 세금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세히 자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몇 푼 돈 벌려다가 잘못하면 형사입건 될 수도. 형사입건까지? 형사입건까지는 아닌가요?
차명 거래는 일단 이런 식으로 막는다고 보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전세 자금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세 자금을 회수한다. 예. 9억 이상 되는 집을 살 때는 네. 전세 자금에 만약에 내가 전세 자금을 뭐 얼마 대출을 받아 있었는데 요번에 9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던 전세 자금은 상환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상환해야 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주택 하나 사면서도 대출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은 80%까지 됩니다. 80%. 네. 그래서 받아서 네. 이제 다른 집을 산다.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예. 간간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죠. 만약에 뭐 계산하기 좋게 10억 원이라고 합시다. 네네. 그러면 80% 정도 선에서 전세금이 형성이 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8억 원까지 이론적으로는 8억이 대출이 되는 거고. 예, 전세, 예, 그렇죠. 근데 그 8억 원에 80%가 되니까 예. 6억 4천만 원이 대출이 되네요. 이제 계산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예, 계산상으로는. 물론 실제 예, 금액이 좀 크니까 예, 예. 그렇긴 한데 자 그럼 6억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나는 전세 살지 않지만 예.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집을 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익만큼 또 전세를 놓으면 네, 네. 집을 자기 돈으로 한 푼도 안 들이고 살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게 이른바 갭 투자의 수단이었군요. 예, 이게 막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9억 이상 살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채를 사게 되면 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바로 이제 갚아야 되죠. 두 채 이상 살 경우는 갑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갖고 있고 전세를 살고 있다. 뭐 사정상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집이 서울에 있는데 직장이 뭐 이를테면 부산 어디 있다거나 뭐 세종시에 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집을 또 하나 산다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받은 건 갚아라. 네, 갚아야죠. 네. 많은 대책이 그렇게 나왔던 것도 결국은 악용해서 어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서 뭐 흔히들 말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뜻이군요. 네. 일단 갭 투자 혹은 투자 목적으로 두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네, 네.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를 점치기 참 어렵습니다만 팔아야 한다.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느 쪽 손을 들으시겠습니까? 자, 내가 만약 집이 지금 한 3채쯤 가지고 있다.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정부 대책 믿고 따라했다가 그게 그대로 된 적이 없다. 여기선 견뎌야 된다. 이런 주장도 또 늘 힘을 얻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채에 있는 분들은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정 네. 대상 지역에서 뭐 두 채 있었으면 10%, 뭐 세 네. 채에서 20% 이렇게 세금이 이제 많이 중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부산 부산은 같은 뭐 아예 경우에 없죠, 이제. 예, 없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재지정될 수도 있다. 자기가 팔려고 했는데 그 세금 때문에 못 팔으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된다, 기회다. 음.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팔려고 했을 때 고수들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매수를 하는데 초보자들은 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네.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거 계속 내려가는가 싶어서 판다고요. 예. 근데 이제 고수들은 반대를 하죠. 근데 참 아깝거든요. 한번 오름세를 탔다고 생각이 되면 왜 예. 보통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예.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매물 싹 걷어 들여가는 그런 현상이 더 있나요? 이제 오른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호가가 당연히 뭐 있긴 하지만 매물을 거의 다 잠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른다. 네. 이걸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을 회수했다. 예. 근데 지역의 경우 부동산 상승세는 지금이 잠깐 반짝하는 거지. 사실 요 최근에 계속 내림세였잖아요. 지금의 이제 현상은 양극화가 좀 심해질 것이다.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네. 내리는 지역은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지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네. 정상 가격에서 10% 정도 빠진 금액에
시장에서 네. 계속 거래되다가 급매물들이 조금 소진하고 난 이후에 해제되는 타이밍이 딱 그때였죠. 예, 그래서 네. 지금은 15%에서 20%가 상승이 네. 됐어요. 이제 호가는 호가는 오르고 있는데, 근데 오른 15에서 20%에서는 매매가 진행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지금 서울에가 오르니까 부산도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이 학습 효과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중이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팔 기회다라고 우선 네. 말씀하셨고요. 1주택자는 그러면 지금 뭐 그거하고 상관없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그럼 1주택자는 대책과 관계없다? 그렇죠. 일주택자들은. 근데 사실 그 은행 얼마 전에 저한테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네. 들어왔어요. 이자를 깎아준대요. 예. 제가 깎아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얼프로 몇 프로 깎아준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은행 이자율 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4년부터 금리가 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가격이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부산 네.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금도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고 영향은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지만 예. 제도로 예, 예.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대출이 때문에 지금 제일 규제가 심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이었군요. 그렇죠. 대출을 지금 안 푸는 거죠. 네. 예. 하긴 집 살 때 대출 안 끼고 집 사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막혀 있으면 이자가 아무리 싸도 네. 집을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왠지 너무 고강도의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왠지 이 대책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경한 대책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고 풀릴 가능성도 또 매우 높다. 결국 대출 규제가 오래 갈까라는 예측은 저는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아파트.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아파트 분패, 신축 아파트 분양하면 열심히 달려가서 응모해서 당첨되면 사는 그 시대가 아직도 계속될 것인가. 다음 주에 재밌는 문제로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